시장 느낌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길건우 대표님께 대표님 지금 대본대로 안 갈게요. 쎄하나요? 쎄함을 안 느끼나요? 했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쎄요? 지금 제 차가 쎄합니다. 너무 달려오시느라? 네, 뭐 그거가 쎄하지. 저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쎄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네요. 네. 사실상 4월 1일 상호관세 이런 여파도 있고 뭐 FOMC라는 부분들 뭐 일단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전략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네,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조금 네.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뭐 세진 않지만 오늘 장 초반에도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처음엔 팔았다가 한 5분, 10분 넘어가니까 사기 시작을 사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급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우주, 방산, 뭐 조선, 뭐 전력 이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조금 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반도체 쪽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살아나고 있는 것들 조금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오늘 장도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59,000원대를 계속 턱걸이로 지키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쎄한 느낌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바로 그러면 내일장 이쪽 강할까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열어주시죠. 음식료. 솔직히 네. 여기에 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음식료, 삼양식품, 뭐 네. S&D 다 고가권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아래쪽에 있는 음식료 아무거나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음식료 섹터가 나쁘지는 않아요. 네. 뭐 이제 수출 주도주로 바뀐 지 조금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래 이제 삼양만 같이 농심도 못 갔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오리온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리온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오리온 하면 생각나는 제품 있습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 네, 근데 초코파이가 옛날에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될까라는 게 조금 아래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 한 제 기억으로는 2, 3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또 풀몬이 또 잘 갔어요. 관세 얘기가 나올 때 관세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여러 섹터 후보군들이 나왔는데 그때 음식료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 또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뭐 있어.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랑 풀무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장 내에서는 시끄러운 데 말고 그 외적으로 피할 수 있는 데 뭐 있어? 라는 게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음식료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지금 2, 3월 들어가면서 뭐 농심, CJ 제당 앞에 하단에 나오는데 빙그레, 롯데웰프도 가격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 좋더라도 내수가 조금 받쳐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마트 뭐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내수 관련주들이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래쪽까지 퍼질 수는 있으나 지금 살 게 너무 많아요. 네, 살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료를 좋게는 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종목도 작가님이 물어보시길래 네. 요거 정했습니다. 띠딩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삼양식품인데 대표님 진짜 상남자신 거 아니에요? 삼남자시네요? 네, 삼남자. 네. 삼남자. 아니 오리온도 오늘 튀고 네. 미국에 공장 있는 종목군 다 나열해 주셨고 결국 네. 탑픽은 삼양식품이시네요. 그게 이게 참 사람이 그 수급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급 자체가 그래, 음식료 섹터밖에 볼 게 없다라고 할 때는 홈핑이 굉장히 좋아서 아래쪽으로 쫙 퍼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뉴스는 알겠습니다. 근데 남은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살 것도 많고 봐야 될 섹터도 많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갖는 애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은 110만 원 넘게 나오는 리포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황제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게 그때그때 나오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게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식료 업종을 얘기할 때 나머지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QPC 얘기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 뭐 꾸준하게 늘고 있냐, 내수 괜찮고 있냐, P 가격들 선방하고 있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 코스트인데 코스트 자체도 지금 음식료 업종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음식용 섹터 중에서도 이 3박자가 가장 빠르게 맞아떨어지고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제일 큰 게 어쩔 수 없이 삼양식품인 것 같아서 예. 대장 삼양식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남자. 네. 일주일 전에 공략주도 삼양식품이었다라는 점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합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금 사실 코스피 중심의 움직임, 코스닥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SM 필두로의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해야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가만 미증시는 FOMC 결과를 대기하면서 경계감도 짙게 깔렸었고요. GTC에 대한 실망감이 살짝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도 내려가다 보니 일단 미증시는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반도체가 상단을 잘 받쳐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확연하게 온도차가 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 오르면서 2630선을 좀 밑돌며 마감됐습니다. 장중에 안착은 하긴 했었는데 마감가는 28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동안 잘 갔던 의료 AI 쪽, 그리고 엔터주도 일부 쉬어갔었고요. 2차 전지 쪽도 좀 일부 선별적인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계속해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우호적입니다. 외국인들이 3,700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기관도 2,000억 원 넘게 샀고 개인들이 6,6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 특히 외국인 쪽에서 1,7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 개인들은 2,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시장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일단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에서도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AI 칩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주에게 있어서 이제 다시 드디어 봄 기운이 부는 걸까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전에 겨울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의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오름폭 살짝 줄이면서 1.6% 정도 강세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도 1.2%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나머지 종목들 일부 올라갔지만 리노공업과 HPSP 그리고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같은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는 오늘 희비가 좀 갈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상승불을 켰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제도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2차 전지 쪽 1분기 정말 저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달리고 있다 보니 선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7% 가까이 올라갔고요. 삼성 SDI도 상승불 켰지만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1%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LNF도 3%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3%대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많았는데 오늘은 유한 양행 제외하고 의료 AI 쪽에서도 룬이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삼천당제약도 모두 다 내려갔고요.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모두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좀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대표주와 부품주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엔터 쪽에서도 JYP 엔터는 어제여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이어갔지만 SM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어유의 지분 인수에 대한 그 효과 다음 실적에 반영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실적에 대한 쪽에 좀 포커스 맞춰지면서 식품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삼양식품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리온이 상당히 시장에서 돋보이는 모습, 이외에도 우양 같은 작년의 추억의 종목들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방산 쪽에서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모두 다 상승부를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2위 자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새내기주인데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대 강세 보여줬고 동양철관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네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하락했지만 오늘 거래량 상위 쪽에 이름 올렸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주에 대한 관심 많이 몰리고 있죠.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이름 올리고 있고 방금 체크해봤던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동양철관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오늘 비아드의 납품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대진첨단 소재가 18%대 급등세로 1위 기록했고요. 모티브링크, YC 등등의 종목들도 자리하고 있고 노을도 오늘 9%대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량 상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1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알테오젠 차지하고 있고요. HLB도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 대진첨단 소재, 모티브링크, YC까지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거래량 상위 쪽의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도 이렇게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3월 19일 수요일 마감 시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중심의 강세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봄의 시점을 또 알려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코스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렸네요. 결국엔 섹터 전략, 종목 전략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과연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내일장 주목할 섹터로 어디를 짚어주셨는지 바로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투심 바뀌었군요. 네. 한알령 수에 따져보니 엔터미디어더라. 대표님, 네. 다 오늘 음식료부터 엔터미디어까지 어떻게 보면 피난처 섹터들이네요. 지금 피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이제 관세 얘기가 이제 마직 마무리가 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쵸. 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했다가 밀었다가 또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밀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좀 빼줘라.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결론은 또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좀 회피처를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말쯤 되면 또 자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또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초반에는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현재는 피하는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네. 네, SM 6%, 네, DOU 3%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를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다 중국입니다. 한알령.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이제 지금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요. 뭐 그리고 이번 달 3월 달에 어찌됐건 문화 사절단도 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가 미국과 자꾸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까지 등을 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크게 뒤집힐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대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쪽은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IP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작 신작에 대한 매출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이제 SM이랑 DOU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먹거리 자체가 앨범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한한령이 있고 앨범 판매량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살아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굿즈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굿즈에 대한 매출 상승분이 또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DOU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쪽이랑 텐센트 뮤직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이게 멤버십이 아마 한 4, 5월 중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DOU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SM에 대한 기대감까지 갔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좋은 흐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DOU 사요? SM 사요? DOU 사야죠. DOU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제일 큰 게 사실은 텐센트 뮤직이잖아요. 네. 유저가 5억 명이 넘어요. 야, 근데 그렇게 큰 애가 DOU의 손을 왜 잡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텐센트 뮤직의 최근의 유저 그 일일 DAU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IP만 가지고 이걸 다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K-팝이 뭐 굳이 뭐 과거에 이제 중국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현재 글로벌 위상을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강한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텐센트 뮤직이 그냥 야 DOU가 계속 구애를 해서 잡아준 게 아니라 DOU가 필요해서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출 상승분이 어쨌든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DOU라고 보고 있고요. 4, 5월 중에 멤버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으로 따지면 2번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포인트는 있습니다. 2번이나. 한 번은 문화사절단. 예. 그럼 야 이거 잘 얘기하고 갔으니까 진짜 나오겠네?가 될 거고 텐센트 뮤직 입장에서도 2분기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늦어도 4월 중순 이후에는 그 안에는 어찌됐건 멤버십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2번의 슈팅이 나오는 구간까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4만 원 아래에서는 그러면 매력적인 가격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DOU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고가는 이상은 우선 잡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 그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도 신고가가 5만 원 정도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단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OU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도 성투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